대표님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님을 이제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라는 최근에 나온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조금만 알려주세요. 과거에는 이제 카테고리 없이 막 늘려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소개팅 회사, 음반 제작, 아니면 정장 회사, 이제 다 무자본 창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 정장에서 사업. 어떻게 무자본으로 해요? 무자본 창업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요새 얘기하는 무자본 창업이 조금 저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무자본 창업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먼저 팔고 그 돈을 벌어서 이제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게 저희 무자본 창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받아도 되고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얘기하는 무자본 창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기반으로 콘텐츠 판매 이런 거니까 저희는 그런 한계를 두지 않고 부동산 사업도 먼저 예를 들면 월세를 낼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미리 다 고객을 만들어 놓고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미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로 부동산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선 그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판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방식을 전파를 했었고, 근데 이 방식이 좋은 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타고난 사업가들은 이 방식이 되게 맞고, 좀 사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확 이쪽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은 던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게 바로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콘텐츠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콘텐츠로 내가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콘텐츠로 계속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완성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런칭 이벤트를 한다거나 해서 돈을 먼저 받고 그걸로 이제 집행을 하면은 고객들도 어쨌든 덜 불안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실제로 준비했던 걸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도수표를 날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저의 주요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커리어 강의 같은 경우는 늘 강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처음으로 프리세일즈 강의를 만들기 전에 팔고 이제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막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전 잠도 잘 못 잤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쌓은 신뢰가 굉장히 기니까 4, 5년 동안에 이제 쌓인 컨텐츠도 많고 딜리버리를 잘 해서 이제 만족한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상품이 없을 때, 서비스가 없을 때 팔아도 반응이 확 와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쵸. 전형적인 되게 성공적으로 그거를 잘 구축하신 분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아, 그래요? 저희가 되게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왜냐면 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고객 반응을 보고 상품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고객을 예측을 해서 이게 필요할 거야. 저는 이걸 주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은 반드시 판매 단계에서 100%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때 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평가받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자기가 예측한 걸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되죠. 뭐 광고도 많이 태우게 되고. 그러니까는 어설픈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고 그거를 억지로 밀어넣느라 마케팅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애쓰고 사람 잃고 돈 버리고 이런 일의 반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만 몇 개 굵직굵직한 거죠. 어떤 사업을 했고 또 그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고 그거의 결과가 어땠는지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음반 제작 사업. 그 회사가 이제 그 대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했던 사업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음반 제작해주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무자본으로 했습니다. 무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보는 거죠. 예를 들면 주변에 뭐 보컬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나 뭐 노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반 제작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반 제작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원?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대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한 200만 원인가? 에 만들어줄게. 라고 일단 던져요.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작곡가 찾아가는 거예요. 뭐냐, 놀고 있잖아. 음반 하나 만들어줘. 해서 좀 주는 거예요. 몇십만 원 주는 거예요. 작사가한테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안면을 튼 거였어요? 아니면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콜드로 한 것도 있고 안면을 트는 것도 어떤 사람들한테 일단 다 던지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먼저 그 사람들을 구하고 세팅을 해서 팔면은 절대로 이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안 오잖아요. 근데 먼저 팔아라고 시켰는데 이 친구가 이제 팔았던 케이스가 된 거죠. 대표님 돈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럼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기꾼 안 되려면 너는 지금부터 24시간 자지 않고 이런 걸 구해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에서 협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업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절실함이랑 신뢰를 보여줬을 때 이 가격이 되게 문제가 안 되거나 고객단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뒷단에서는 막 마법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이제 기업들 상대로 하면서 로고송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된 케이스였죠. 뭐.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방법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컨텐츠로만 지금 이제 온라인 요즘에 생각하는 무자본 창업 그런 컨셉으로만 이제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디지털 프로덕트를 판다든지 서비스를 판다든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역은 거기였었거든요. 근데 정말 무자본 창업 요런 거를 벗어나서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계로 짓지 말자라는 생각을 맞아요.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영역을 저는 끌고 오게 된 거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대면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저는 그거를 온라인과 콘텐츠와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걸 보완을 시키기 시작해서 되게 재미있게 풀어나가게 된 거죠. 재밌네요. 저는 또 이제 대표님 책을 보면서 해외에 있는 원어민 성우를 한국 고용주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 진짜 저는 너무너무 이거 똑똑한 아이디어다. 한국에서야 영어 프리미엄이 높지만 뭐 영미권에서는 다 네이티브니까 그 높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낮은 서비스를 단가가 높은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을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포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 기회를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원칙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떤 거는 이 아이디어는 시작을 하고 이 아이디어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원칙으로 삼는 거 알려주세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인간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나? 두 번째로 소비자단에서는 이걸 개입이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가?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 네. 그거가 이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나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원가의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덕트가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어떤 음반 제작도 사실 그런 개념이긴 하죠. 원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예측을 못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픽스된 가격이 아니죠. 당연히. 같이 들일 수 그렇죠. 있는 가치랑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폭이 좀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A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10배, 20배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한 음, 두세 배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좀 존재해야 되는 그런 걸 좋아하죠, 저는. 그다음에 유통이나 이런 데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 맞아. 그거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는 피지컬 프로덕트, 어, 그런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유통 마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 걸로 사업하는 분들 중에 뭐 과일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음, 한 절반은 막 썩어 나가고 막 음, 재고에 막 저는 그거를 못 견딜 것 같은데 음. 그거밖에 못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고민하신 분이라는 거가 완전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에서와 다른, 한국에서 저와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이 낼 수 있는 것과 다른 아웃풋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인풋도 되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 해외에서 이제 강의도 듣고 코칭도 받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었는데 대표님 같은 음.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내가 공부할 거를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음, 아이러니하게도. 음, 공부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부터 먼저 팔아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부딪히는 거 이제 굉장히 과격한 그런 방향이었다면 사실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곁에서 바로 곁에서 좀 그걸 경험을 해보는 음. 그걸 먼저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는 있어요. 첫 시작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부딪혀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현실 감각이 좀 느껴져야 된다. 그럼 그때 필요한 공부가 그때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잡고 시작하는 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거 음. 안에서만 다 보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서 되게 동감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작은 걸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공부만, 저도 처음부터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그런 걸 원래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듣는 거,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팔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아, 그때 배웠던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히려 내가 작게라도 뭔가를 팔아보고, 작게라도 서비스를 기획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씩 심화된 것을 배우다 보면은 이게 연결이 매칭이 빨리빨리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게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죠. 음, 음,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학창 시절을 겪고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주변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음, 공부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려고. 맞아, 네네. 맞아. 그런데 이거는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음, 공부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음, 한국 사람들은 또 공부도 잘하잖아요. 빠져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그럴수록 이제 머리만 커지고 자기가 자꾸 많이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음, 잘못된 환상에 빠지게 되죠. 사실 음, 시장에서 겪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의 어떤 음, 당연한 반응이죠. 주변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음, 완벽한 거 보여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먼저 채우려고 하고, 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 안 하거든요. 제대로 맞아. 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사업과는 되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뭐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뭐, 컨텐츠 사업도 있고, 그거랑 크게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 앞으로 만약에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출판 쪽을 할 것 같아요. 출판이요? 되게 특이하다. 왜 출판을 생각하셨어요? 출판이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사실은 충족하는 게 많아요. 유통에 음, 대해서도 전자책임.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음, 왜냐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막
한 100만 부씩 팔고 이랬던 친구들이 되게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를 봤는데 정말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출판사는 그거에 한 3, 4배를 벌거든요. 1년에 한 3, 4권, 그 다음에 다음에 또 3, 4권, 다음에 3, 4권 이러면 시간이 갈수록 쌓여서 연금처럼 그쵸, 그쵸. 돈이 벌리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수명도 되게 길고, 제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존의 책을 그래도 한 10 몇 권 정도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영상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파이버에서 이제 사람을 구해가지고 성우랑 그다음에 PPT 만드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주면서 이걸로 너네가 PPT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다 스크립트를 짜줘.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와, 진짜 싸구나. 네, 뭐 이제 책 양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한 그쵸, 그쵸, 30페이지, 40페이지 되니까 이걸 이제 PPT로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성우 써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그런 강의 들었었어요. 저도 유대미에서 그런 강의 들어본 적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우가 나오고 애니메이션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유대미에다가 올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책 만들고 영상하고 책이랑 영상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홍보되고, 각자는 부가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쵸, 그쵸, 그쵸. 이제 영상 그거. 강의까지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책 만들고 영상 강의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맞아요. 좋은 생각이다, 진짜. 꼼수만. 너무 좋은 생각이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조금 또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 한번 모셔서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또 주실 팁은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쭙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경험과 조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